네. 벚꽃 스캔들을 덮기 위한 것일까? 여러 가지 일본 경제를 좀 더 부양하기 위한 아베노믹스의 이런 정책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환율을 보면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달러 강세, 우리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상승 움직임 속에 워낙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발표와 함께 엔저가 진행이 되면 우리 시장 환율을 좀 어떻게 영향을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김동현 전문가님, 네. 환율 시장 영향 어떨까요? 그 영향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난 2016년 8월이었죠. 지금보다 조금 적은 규모로 재정 네. 부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엔 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 기간에 달러가 상대 강세를 기록했던 거고 사실 이번 내용도 사실 내용적으로는 재정 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엔화 약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도 약간 일본의 채권 수익률도 약간 변동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근데 이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화 동향이에요. 결국은 기축통화 시장에서 달러 대비 상대 통화 이 로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엔화 대비한 달러 이게 아니라 네. 달러에 대한 상대 통화 6개 이게 네. 기축통화의 기본적인 이 교환 구조니까 네. 일본에서 엔화가 지금 약세 요인이 일부 나왔다고 해서 달러가 아주 강할 수 있느냐 이게 네. 관건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엔화와 약간 동조하는 정도이지 엔화가 여기서 엔 약세를 기록하면서 엔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우리 원 달러 환율이 같이 크게 올라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조는 달러가 미국 국채 단기 상투론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미국채 상투 의견들이 지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다시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네. 채권 금리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이런 네. 움직임인데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자금들이 좀 빠져나올 여지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셨겠지만은 중국 PMI 잘 나오고 미국 PMI 덜 나왔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만 좋았던 경제 성장 구조가 이제 오히려 미국 외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개선 요인들이 만들어지면 네. 그동안 달러에 집중됐던 자금들이 오히려 빠져나온다면은 오늘 나온 이 일본의 재정 투자 위주의 경기 부양안이 환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이지 않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엔화와 원화가 동행을 하지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달러의 중심을 맞춰서 봐야 되는 거다. 네. 이렇게만 봐야 된다고요? 지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엔 달러가 반등하고 즉 엔화가 약세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원화 같이 약세 기록했고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달러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딱 그 네. 시점을 변곡으로 해서 예.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영향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의 상대 기축통화 교환 비율 자체가 유로화와 엔화 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네. 엔화의 가치 등락은 달러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네. 근데 지금의 내용으로서는 그리고 2016년도에도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미 국채 구조나 미국 글로벌 경기나 이 큰 흐름보다는 네. 작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화 약세, 즉 환율 상승 요인보다는 지금 달러화가 더 떨어져서 원화가 더 강세를 기록하고 이머징 쪽으로의 자금이 이동하는 포인트가 언젠지를 찾는 게 네. 오히려 방향이 반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환율 구조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으로 보세요? 영향력 좀 일단, 제한적일까요? 엔 달러에 대한 흐름들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거는 동일한데 내용은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일본에서 나온 이 아베노믹스, 제2의 아베노믹스라고 하는데 규모는 이전에 내놓았었던 아베노믹스하고 비슷한 규모거든요. 사실은 284조 원이라는 규모가 정부가 내놓는 규모는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에 민간 자본이 더 들어가서 규모가 이제 2배 가까이 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나왔었던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쟁점은 이 엔화 발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엔저 현상을 만드는 거였고 그럼으로써 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네. 전략이었고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내용 보시게 되면은 3대 경제 대책이라고 해서 재해복구에 대해서 부분들을 조언 쓰거나 그리고 이 지역별로 해서 지역 투자들 그러니까 경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미래 경제 활력을 위한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에 대한 참여를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러니까 내수 네.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거니까 대외적인 수출 경쟁력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엔저 정책은 아니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엔저 현상은 조금이나마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도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 그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과거에서도 아베노믹스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력은 조금은 낮춰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환율 동향은 엔화와 달러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위안화와 달러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맞대응을 위안화 절하 평가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위안화와 달러에 대한 관계를 더 주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엔화와의 동행 관계가 위안화만큼 아주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는 추가 의견도 같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은 미중 합의에 좀 따라 달릴까요? 외환시장의 영향력은 아베노믹스는 좀 제한적이겠습니다. 두 분의 답 들어봤습니다.